안녕하세요. 호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이동평균선과 덧붙여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 시세의 값을 평균을 내어서 나타낸 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하는데요. 이평선엔 그 종류가 각각 거래하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설정하는 값이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보기 쉽게 그림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선이 4개가 보입니다. 네, 하늘색 선, 녹색 선, 노란색 선, 검은색 선이 있는데 이 검은색 선은 7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노란색 선은 15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이쪽 부분을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5개, 7개, 네, 이 7개의 값을 평균을 내어서 이쪽 검은 선에 표시가 됩니다. 이 점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네, 이 7개의 캔들을 평균을 내어서 이쪽 검은색 선에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도 보자면 15 이동평균선인데요. 15개, 이 15개의 평균값이 이쪽 노란색 선에 표기가 되어집니다. 즉 마지막 캔들 밑에 혹은 위에 그래프에 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은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평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짧은 이평선일수록 더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7 이동평균선은 그래프에 굉장히 밀착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 그에 반해 15 이동평균선과 50 이동평균선 그리고 120 이동평균선은 점점 갈수록 둔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 지우고 지금 업비트 거래소의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그래서 트레이딩 뷰나 기본 차트 둘 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트레이딩 뷰로 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 혹은 MA라고 치면은 여기 이동평균선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3개를 원하시면 3번만 하시고 저는 4개를 하니까 4번 클릭한 후에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4개가 설정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누르시고 인풋에 들어가셔서 길이 원하는 만큼의 길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7 이동평균선 이쪽에서 모습에 들어가서 색깔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색깔까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4개를 설정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정하는 방법까지 아셨고요.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또한 차트를 분석하는 데 보조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보통 코인 초보자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골든 크로스라고 불리우는 것과 데드 크로스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낮은 이평선이 높은 이평선을 상향으로 뚫을 때를 골든 크로스, 반대로 높은 이평선이 낮은 이평선을 하방으로 뚫을 때를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검정색 이평선이 7이평이고요. 이쪽 부분 7이평이 15이평을 상방으로 뚫었죠. 이 부분과 또한 이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이평선, 15이평선이 52평선, 하늘색 이 이평선을 뚫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네요. 마찬가지로 하늘색 50이 120을 뚫을 때 여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과 같이 좀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보통 매수의 신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기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는 물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상방으로 뚫고 계속 상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단기 골든 크로스에서 이렇게 상향으로 한번 뚫고 쭉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맹신하면 안 되냐? 왜냐면 단기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 부분에도 한번 나왔고요. 검은색이 노란색을 위로 치고 올라갔고,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 좀 페이크가 많아요. 반면 높은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를 봐보시면은 좀 그나마 조금 더 믿어도 된다라는 관점을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장단점이 있는데 그중 단점은 무엇이냐면 조금 단기 골든 크로스에 비해 좀 늦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약간 후행성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약간 좀 더 후행성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골든 크로스와 같이 가끔씩 이렇게 좀 페이크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다른 여러 보조 지표를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이평선이 낮은 이평선을 하방으로 뚫을 때를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쪽과 이쪽 여기도 있네요. 네, 이쪽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15이평과 52평을 보겠습니다. 노란색이 하늘색을 이쪽에서 뚫었고 네, 또 이쪽에서 뚫었네요. 네,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와 같이 이런 신호 이후에 하방의 모습을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 이후에 하방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도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이 부분이면은 정확히 이쪽 지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지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상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표를 통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평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추세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추세선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점은 저점끼리, 고점은 고점끼리 직선으로 이어서 시세가 그 추세선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냥 뭐 저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이으면 되고요. 고점과 고점도 이을 수가 있습니다. 좀 길게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요. 편하시게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을 수도 있고요. 네, 정말 간단하게 이게 추세선인데 일단은 추세선의 개념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지표에 의해서 이런 선, 예를 들어 추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세선이 그려졌을 때 현재 시세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을 자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개념인데요. 그래프가 이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반대로 지지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지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쪽에서 또 올라갈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뚫었을 때 이렇게 반대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저항이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지지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은 여러분들이 그어보시고 그것을 지우실 수도 있지만 좀 신뢰가 높은 추세선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냅두시는 것도 나중에 이 그래프가 움직일 때 그거에 이제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냅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세선이 되게 긴 추세선이 그어졌는데요. 되게 긴 추세선이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러한 그래프를 딱 이 시점에서 이런 추세선을 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추세선을 뚫었죠. 뚫고 이걸 뚫었기 때문에 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더 내려가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와서 또 치고 올라간다면 이것이 또 저항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추세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말 별거 없이 저점과 저점을 이으시면 되고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이것이 여러 번 부딪히는지를 통해서 그런 신뢰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인데요. 21년 12월 13일, 지금부터 대략 8일 된 기사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추세선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 또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 하늘색 선은 200 이동평균선, 그리고 초록색 선은 50 이동평균선입니다.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던 짧은 52평선이 긴 200 이동평균선을 뚫을 때 데드크로스가 나오신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50 이동평균선이 200 이동평균선을 뚫을 때 골든크로스라고 나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사는 이 시세가 200 이동평균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넘게 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실제로는 몰라요. 200 이동평균선을 살짝 넘었다가 지지받고 이 부분이죠. 살짝 넘었다가 지지를 받고 또 급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이 이 부분에서 이 차트를 지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날짜가 12월 21일이니까 현재 8일 정도 지났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200 이동평균선을 만들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동평균선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리고 추세선 세부적으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입력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